남편의 승진을 위해 나는 3번의 밤을 새웠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와인, 그가 좋아하는 향수, 그리고 그가 자랑스러워할 아내의 모습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가 내게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이젠 너 같은 사람 내 옆에 어울리지 않아. 그날 난 조용히 웃었어요. 그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된 회사 서류에 서명하던 순간을 떠올리면서요. 승진했다고 이혼을 통보한 남편. 하지만 그는 몰랐죠.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 나였다는 걸.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층 아파트 32층.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민도윤은 눈을 떴다. 38세. 한진그룹 홍보팀장.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거울 앞에 선 도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역시 관리는 해야 돼. 턱선을 쓸어내리며 그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네이비 슈트를 입고 스위스제 시계를 찼다. 이탈리아산 구두까지. 완벽한 조합이었다. 가연아, 커피. 짧은 명령이었다. 질문도 부탁도 아니었다. 부엌에서 윤가현이 답했다. 곧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잔잔했다. 도윤은 그것을 순종으로 읽었다. 5년 결혼 생활 동안 가연은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으니까. 가연이 커피를 건넸다. 도윤은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이사님이랑 골프 약속도 있고. 잘하고 와. 당연하지. 이번 달 안에 임원 확정이야. 도윤은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다. 가연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깊었지만 도윤은 보지 못했다. 그는 거울만 보고 있었으니까. 출근길 차 안. 도윤은 회사 단톡방을 확인했다. 후배들의 농담, 상사의 업무 지시, 경쟁자들의 동향. 그의 세계는 온통 회사 안에 갇혀 있었다. 한진그룹 홍보팀 단톡방. 임원 후보 모임 단톡방. 서울대 동문 단톡방. 도윤에게 관계란 네트워킹이었다. 사람은 쓸모로 분류되었고 가치는 숫자로 환산되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은 소유하고 싶어 했다.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실은 지배하고 싶어 했다. 강남대로를 달리며 도윤은 오늘 면접을 시뮬레이션했다. 예상 질문, 모범 답안, 적절한 제스처.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도윤은 즉흥을 믿지 않았다. 통제 가능한 것만 믿었다. 같은 시각 청담동 아파트. 남편이 나간 집은 고요했다. 가연은 그 고요함을 사랑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고 서재로 향했다. 아니, 도윤이 서재라고 부르는 그 방. 실제로는 가연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노트북을 펼치자 여러 창이 떴다. 독일어 철학서 번역 파일. 출판사 메일함. 그리고 윤가현이라는 이름의 링크드인 프로필. 윤가현. 35세. 겉으로는 평범한 대학 강사이자 프리랜서 번역가. 하지만 이력서 깊은 곳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2018년 베를린. 디지털 마케팅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 투자 유치 300만 유로. 직원 15명. 클라이언트 50개사. 화면 속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다. 베를린의 작은 오피스. 팀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 투자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그때 가연은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2019년 한국으로 돌아온 가연은 민도윤을 만났다. 대학 동문 모임에서였다. 도윤은 매력적이었다. 아니, 매력적으로 보였다. 안정을 약속했고 가연은 믿고 싶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는 천천히 그녀를 지워갔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다.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가 회식은 내 영역 이하로 바뀌었다. 내일도 중요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로 변했다. 결혼 2년 차. 가연아, 우리 집안은 전업주부가 어울려. 나만 믿어. 내가 다 책임질게.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그날 가연은 베를린 동료들에게 마지막 메일을 보냈다. 사직 의사를 밝히는 메일. 동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축하해 주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가연을 응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다. 천천히 죽어가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윤가현이라는 이름은 조금씩 지워지고 도윤이 아내라는 역할만 남았다. 매일 아침 커피를 끓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넥타이를 골라주었다. 그리고 자신을 잃어갔다. 오후 2시. 한진그룹 본사 12층 대회의실. 도윤은 프레젠테이션을 막 마쳤다. 스크린에는 3분기 홍보 전략성과 그래프가 떠 있었다. 상승 곡선, 긍정적 언론 보도, SNS 반응 지표. 모든 것이 완벽했다. 박수가 터졌다.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도윤 씨, 이번 분기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 임원 승진 발표 때 기대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임원. 드디어 임원이다. 연봉 2억, 전용 사무실, 임원 전용 주차장, 골프 회원권. 꿈꾸던 모든 것이 눈앞에 있었다. 도윤에게 성공이란 숫자였다. 연봉, 직급, 명함에 적힌 직책.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은 없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을 뿐. 회의실을 나서며 도윤은 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연아, 오늘 외식하자. 좋은 일 있어. 무슨 일인데? 임원 확정 거의 됐어. 내가 말했잖아. 난 다르다고. 전화 너머 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다. 축하해. 어디서 먹을까? 청담동 그 스테이크 하우스. 내가 좋아하잖아. 도윤은 자신이 아내를 배려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레스토랑을 좋아한 건 도윤 자신이었다. 가연은 한 번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저 도윤이 가자고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을 뿐. 저녁 7시. 청담동 스테이크 하우스. 은은한 조명 아래 도윤은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작은 축하야. 다음 주면 공식 발표 나올 거고. 가연은 잔을 들어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울렸다.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정말 축하해. 내가 원하던 거잖아. 응. 이제 시작이야. 임원 되면 더 바빠지겠지만 보상도 확실하니까. 도윤은 스테이크를 썰며 말을 이었다. 앞으로의 계획, 임원이 되면 달라질 사항,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계획. 30분 내내 혼자 말했다. 가연에게 묻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이, 그녀의 꿈이, 그녀의 계획이 무엇인지. 가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사랑이었는지, 기대였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저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도윤은 운전대를 잡고 흥얼거렸다. 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네온 사인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화려하지만 공허한 불빛들. 그날 밤 도윤이 먼저 잠들었다. 항상 빨리 잠들었다. 고민이 없는 사람처럼. 실제로 도윤은 고민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가연은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얼굴. 만족스러운 표정. 도윤은 행복해 보였다. 혼자서. 가연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노트북을 켜고 한 통의 메일을 열었다. 발신자는 베를린 오피스. 옛 동료 마르쿠스가 보낸 메일이었다. 가현, 우리 새 프로젝트 시작했어. 네가 그립다. 언제든 돌아와. 내 자리는 항상 여기 있어. 가연은 답장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껐다. 그리고 새 파일을 열었다. 제목은 플랜 B. 그 안에는 숫자들, 회사명들, 투자 계획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세상은 민도윤이 성공했다고 말할 것이다. 임원 승진, 행복한 결혼, 완벽한 살.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것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만 개의 불빛.
그중 어떤 것이 진짜 빛이고 어떤 것이 거짓 빛인지 윤가현은 알고 있었다. 언제나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승진이 공식 발표되었다. 한진그룹 사내 게시판에 공지가 떴다. 홍보팀 민도윤 팀장, 이사 승진 발령도윤의 휴대폰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동료들, 후배들, 대학 동기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목소리로 축하했다. 도윤아, 드디어 임원이네. 축하해. 형님 저녁 한번 사세요. 역시 우리 과 에이스답네. 도윤은 메시지를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것이 성공이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 그날 저녁 도윤은 친구들과 자축 파티를 열었다. 강남의 한 고급 바. 대학 동기 5명이 모였다. 건배. 우리 도윤이가 드디어 임원이다. 샴페인 잔이 부딪혔다. 술이 돌자 도윤은 목소리를 높였다. 형들, 솔직히 말해서 나 정도면 당연한 거 아니야? 서울대 나왔고 실적도 좋고. 그렇지. 내가 잘 나가는 건 당연하지.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다. 도윤은 더 신이 났다. 우리 부서장 자리야. 이제 진짜 성공한 남자지. 술잔을 비우며 도윤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잠시 멈칫하더니 술 기운에 입이 가벼워진 도윤이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가연은 운이 좋아서 나 만난 거야. 친구 하나가 웃으며 물었다. 왜? 가연이 뭐 어때서? 아니, 나쁜 애는 아닌데 그냥 야망이 없어. 조용히 사는 게 취미야. 번역이나 하고 강의나 하고 그게 다야. 그래도 착하잖아. 착한 건 맞지. 근데 내 커리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솔직히 임원 부인이면 좀 더 화려하게 살아야 하는데 가연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도윤은 술을 마시며 계속 말을 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아내가 얼마나 평범한지, 자신이 가연에게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그 자리에 있던 부하 직원 한 명이 모든 걸 듣고 있었다. 원래 자리에 없었던 후배였는데 선배의 소개로 늦게 합류한 것이었다. 그 후배는 불편한 얼굴로 자리를 떴다. 다음 날 아침, 한진그룹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신임 이사님의 진짜 얼굴글은 전날 밤 도윤이 한 말들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아내를 폄하하는 발언들, 자신을 치켜 세우는 말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야? 임원이 이런 식으로 말해. 인성 문제 아냐? 부인 불쌍하네. 회사에서는 젠틀한 척하더니 속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글은 빠르게 퍼졌다. 오전 10시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인사팀장이었다. 도윤 이사님, 혹시 사내 커뮤니티 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일단 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도윤은 급하게 사내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리고 글을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다. 누가 올린 거지? 누가 이 자리에 있었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글을 삭제 요청했지만 이미 캡처되어 여기저기 퍼진 뒤였다. 회사 전체가 이 글을 보고 있었다. 도윤은 황급히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이거 오해예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도윤 이사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당분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가연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왔어? 가연이 고개를 들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다. 응. 도윤은 짧게 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오늘 어땠어? 승진 후 첫 주 근무. 가연이 물었다. 도윤은 멈칫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괜찮았어. 바빴지만. 그래. 내가 원하던 자리잖아. 잘 됐다. 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아챘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가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더 깊고 더 차가웠다. 가연아, 혹시. 혹시 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도윤은 말을 삼켰다. 설마 가연이 알까? 사내 커뮤니티 글을? 아니야.
가연은 우리 회사 커뮤니티에 접근할 수 없어. 도윤은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가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윤의 대학 후배 하나가 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수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첨부된 스크린샷? 사내 커뮤니티 글이었다. 가연은 글을 천천히 읽었다. 운이 좋아서 나 만난 거야. 야망이 없어. 조용히 사는 게 취미야. 내 커리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놀랍지도 않았다. 그저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자리 잡았다. 결정의 순간이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가연은 노트북을 열었다. 플랜 B 파일을 클릭했다. 그리고 첫 번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마르쿠스? 나야. 가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프로젝트 이야기 했었잖아. 나 참여하고 싶어. 정말? 언제부터? 지금 당장. 전화 너머로 마르쿠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오케이, 일단 화상회의 잡자. 내일 오전 어때? 좋아. 가연은 전화를 끊고 다음 연락처를 열었다. 한국의 벤처 투자자. 3년 전 베를린에서 만난 인연이었다. 그날 밤 가연은 총 5통의 전화를 걸었다. 모두 자신의 과거 네트워크였다. 살아있는 네트워크였다. 도윤이 잠든 새벽 2시. 가연은 서재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브랜드명은 이미 정했다. 가연 스튜디오.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윤가현 그 자체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승진 후 한 달. 도윤은 점점 변해갔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넥타이를 매며 가연에게 말했다. 가연아, 너도 이제 좀 신경 써. 임원 부인이잖아. 무슨 말이야? 옷차림 있잖아. 회사 사람들 초대할 때마다 내 옷 스타일이 좀 그래. 가연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다. 베이지색 니트의 청바지. 편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뭐가 문제인데? 임원 부인이면 좀 더 화려하게 입어야지. 명품 좀 걸치고 그래. 나는 이게 편한데.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내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거든. 도윤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머리도 좀 손질하고 미용실 가서 염색도 하고. 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생각해 볼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나? 아니면 그냥 자기 옆에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필요했던 걸까? 도윤이 출근한 후 가연은 옷장을 열었다. 베이지, 그레이, 블랙. 차분한 색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가연은 그 옷들을 좋아했다. 조용하고 편안하고 자신다웠으니까. 하지만 도윤은 그것을 평범하다고 했다. 그래서 문제라고 했다. 가연은 옷장을 닫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다.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베를린 팀과의 미팅. 오전 10시 화면에 마르쿠스의 얼굴이 떴다. 가현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프로젝트 제안서 봤어. 정말 좋던데. 역시 가현이야. 고마워. 근데 한국에서 이걸 진행할 거야? 응. 한국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이후에 유럽으로 확장할 생각이야. 좋아. 우리가 유럽 쪽 네트워크는 지원해 줄게.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전략, 타겟, 예산, 일정. 모든 것이 구체화되어 갔다. 회의가 끝나고 가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살아있다는 느낌.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 도윤과 함께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것. 저녁 7시 도윤이 돌아왔다.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저녁은 알아서 먹어. 응. 도윤은 샤워도 하지 않고 다시 나갔다. 가연은 혼자 간단히 식사를 했다. 샐러드와 과일. 혼자 먹는 저녁이 더 편했다. 도윤과 함께 먹을 때는 항상 긴장했으니까. 뭘 잘못 말할까봐. 뭘 잘못할까봐. 밤 11시 도윤이 술에 취해 돌아왔다. 가연아, 물.
가연은 물을 따라 건넸다. 도윤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오늘 부사장님이랑 식사했어.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 우리 집에도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내가 준비할 수 있겠어? 무슨 준비? 집들이 같은 거. 음식 준비하고 집 꾸미고. 가연은 잠시 생각했다. 언제? 다음 주 토요일. 괜찮지? 알았어. 도윤은 만족한 듯 침실로 들어갔다. 가연은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집들이. 도윤은 가연이 요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연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 다음 날 가연은 케이터링 전문 업체에 연락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곳. 가현 스튜디오와 협업하고 싶습니다. 가연 스튜디오요? 네, 제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론칭 준비 중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어떤 컨셉을 원하시나요?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느낌. 그리고 메뉴판에 제 브랜드명을 넣어주세요. 물론이죠. 가연은 메뉴를 직접 구성했다. 전체 메인 디저트. 모든 접시에 가연 스튜디오 로고를 새겼다. 토요일 오후 5시. 도윤의 상사 부부가 도착했다. 어서 오세요. 도윤이 현관에서 맞았다. 와, 집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세련된 플레이팅, 고급스러운 식기, 그리고 메뉴판. 브랜드 가현 스튜디오 윤가현. 도윤은 메뉴판을 보는 순간 굳었다. 이게 뭐야? 가현이 조용히 답했다. 내가 준비한 거야. 내가 만든 브랜드야. 브랜드. 무슨 브랜드? 가현 스튜디오. 내 이름을 건 브랜드.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손님들이 있어서 크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거 할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집안일 제대로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것도 내 일이야. 내 허락도 없이 무슨 브랜드를 만들어? 허락? 왜 내가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서로를 쳐다봤다. 아, 부부 싸움이신가 봐요. 저희는 괜찮으니 편하게 하세요. 부사장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음식은 훌륭했지만 대화는 어색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도윤은 폭발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내 상사 앞에서 나를 망신 주려고? 망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이름을 건 브랜드를 왜 여기서 내보여? 미리 말이라도 하지. 말했으면 허락했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당연히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연아, 넌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한진그룹 이사야. 내 아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 이미지에 타격이 와. 내 이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당연하지. 회사에서의 이미지가 전부야. 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알겠어. 뭘 알겠다는 거야? 너한테 나는 이미지 관리 도구일 뿐이라는 걸. 무슨 소리야?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내 옆에 어울리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가연아, 지금 술 마셨어? 술 안 마셨어. 정신도 또렷해. 그래서 이제 보여. 가연은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도윤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답답한 마음에 소파에 주저앉았다. 뭐가 잘못된 걸까? 분명 모든 게 완벽했는데. 임원도 됐고 집도 좋고 아내도 있고.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도윤은 생각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가연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침실 안. 가연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한국의 벤처 투자자가 보낸 문서. 1억 원 투자 제안. 지분 20%. 가연은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윤가현. 더 이상 도윤의 아내가 아니라 윤가현 그 자체로.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다. 도윤은 회사에서의 성공을, 가연은 자신만의 세계를. 둘 사이의 금은 점점 깊어져 갔다. 2주 후 도윤은 다시 집들이를 계획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 부서 임원 3명과 그 배우자들. 가연아, 이번에는 제대로 해줘. 지난번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상한 짓? 브랜드 어쩌고 하는 거 말이야. 그냥 평범하게 음식만 준비해. 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구인지. 금요일 저녁 가연은 다시 케이터링 팀을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다. 프로 셰프팀 3명, 서빙 스태프 2명, 그리고 특별히 제작한 식기 세트. 모든 접시와 잔에 가현 스튜디오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토요일 오후 6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도윤 이사님 부인분이 정말 센스가 좋으시네요. 칭찬이 쏟아졌다. 도윤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거실로 안내된 손님들은 테이블을 보고 감탄했다. 세련된 플레이팅,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메뉴판. 가현 스튜디오 특별 셰프와 합작 기획 담당자 윤가현.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또다시 가현이 자기 이름을 내세웠다. 가연아, 이거. 가현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준비한 음식들이야. 내가 기획하고 셰프팀과 협업했어. 협업. 응. 가현 스튜디오의 첫 번째 프로젝트야. 손님 중 한 명이 관심 있게 물었다. 가현 스튜디오가 뭔가요? 제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브랜드예요. 오, 멋지네요. 사업하시는 거예요? 네, 준비 중입니다. 도윤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아,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가현이 도윤을 쳐다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취미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업이에요. 이미 투자도 유치했고 다음 달에 정식 론칭합니다.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가현을 봤다.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투자까지 받으셨다고요? 도윤은 얼굴이 빨개졌다.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는 없었다. 아, 네. 아내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음식은 훌륭했다. 전체부터 디저트까지 모든 요리가 완벽했다. 손님들은 계속 칭찬했다. 정말 맛있네요. 부인분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가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직접 요리한 건 아니에요. 전문 셰프팀과 협업했습니다. 저는 메뉴 기획과 컨셉을 담당했어요. 그래도 대단해요. 이런 걸 기획하시다니. 감사합니다. 도윤은 점점 불편해졌다. 오늘 주인공은 자신이어야 했다. 임원인 자신을 축하하는 자리여야 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가연에게 쏠려 있었다. 부인분 브랜드는 어떤 컨셉인가요?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이에요. 일상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들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다루시나요? 주방용품,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이런 식의 케이터링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와,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손님 중 한 명이 명함을 꺼냈다. 혹시 저희 회사와도 협업 가능할까요? 저희가 호텔 체인 운영하거든요. 물론이죠. 명함 주시면 연락드릴게요. 가연은 자연스럽게 명함을 받았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집들이를 내 비즈니스 미팅으로 만들어?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났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부인분 정말 대단하세요. 도윤 이사님이 복 받으셨네요.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손님들은 만족한 얼굴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도윤이 폭발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컸다. 가연은 침착하게 설거지를 시작했다. 뭐가? 내 집들이를 내 사업 홍보 자리로 만들어 손님들 앞에서 명함까지 받고. 손님들이 관심 있어서 물어본 거야. 내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그래도 자제를 해야지. 여긴 내 집이고 내 손님들이야. 우리 집이야. 그리고 나도 손님들 맞이했어. 도윤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가연아, 넌 내 입장을 생각 안 해?
회사에서 내 위치가 어떤지 알아? 알아. 이사잖아.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무안하게 만들어? 무안하게? 나는 그냥 내 일을 한 건데. 내 일? 내 일은 내 아내 노릇이야. 내 커리어를 서포트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가현의 손이 멈췄다. 설거지하던 손을 천천히 닫고 도윤을 돌아봤다. 내 역할이 내 커리어를 서포트하는 거라고. 당연하지. 우리가 결혼한 이유가 뭔데? 사랑해서 아니었어?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그것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서로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서포트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너는 한 번도 내 꿈에 대해 물어본 적 없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런 거 중요해? 우리 잘 살고 있잖아. 너만 잘 살고 있어. 가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매일 죽어가고 있었어. 윤가현이라는 사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 무슨 드라마 대사 같은 소리야. 드라마가 아니야. 이게 내 진짜 마음이야. 도윤은 답답함에 한숨을 쉬었다. 가연아,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살면 안 돼. 예전처럼? 내가 투명인간처럼 살던 그때 투명인간. 내가 언제 너를 투명인간 취급했어? 매일, 매 순간. 가연은 거실을 가로질러 침실로 향했다. 나 이제 지쳤어. 너랑 이야기하는 것도 지쳤어. 가연아. 도윤이 불렀지만 가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침실 문이 닫혔다. 도윤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텅 빈 테이블, 정리되지 않은 접시들. 그리고 메뉴판. 가현 스튜디오. 도윤은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찢으려다가 멈췄다. 왜 이렇게 됐을까? 모든 게 완벽했는데. 승진도 했고 돈도 벌고 집도 좋은데. 왜 아내는 자꾸 다른 길을 가려고 할까?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봤으니까. 가연의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침실 안. 가연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오늘 받은 명함을 스캔하고 연락처를 정리했다. 호텔 체인 부사장, 인테리어 회사 대표, 식품 유통 회사 이사. 모두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가연은 각자에게 보낼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정중하지만 전문적인 문체로. 윤가현이라는 이름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다. 그리고 가연은 깨달았다. 이 결혼은 끝났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이제야 인정하게 됐다는 것을. 3주가 지났다. 도윤과 가연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아침에 커피를 건네는 일도 없어졌다. 각자 알아서 준비하고 각자 알아서 나갔다. 저녁도 따로 먹었다. 도윤은 회식이나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고 가연은 혼자 간단히 식사를 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도윤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거실에는 가연이 없었다.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도윤은 문을 열었다. 가연은 화상회의 중이었다.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다. 네, 유럽 시장 진출은 내년 2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투자 라운드는 다음 달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도윤은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가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회의가 끝나고 가연이 문을 열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언제 왔어? 방금. 너 뭐 하는 거야? 일. 무슨 일? 내일. 가연은 간단히 답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도윤이 뒤따라갔다. 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우리 관계 말이야. 이렇게 계속 갈 순 없잖아. 가연은 물을 따라 마시며 도윤을 봤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예전? 응.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던 그때. 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때가 평화로웠던 건 너뿐이야. 나는 질식하고 있었어. 질식. 그렇게까지 심각했어? 응. 매일매일 나를 잃어가는 느낌이었어.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가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돼. 우리 뭐가 부족해?
돈도 벌고, 집도 좋고, 안정적이잖아. 안정이 전부는 아니야.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나 자신. 가현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다. 나는 나 자신이 필요해. 윤가현이라는 사람이 필요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도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역할이 뭐가 중요한데?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냐? 너는 내 역할을 포기한 적이 없잖아. 한진그룹 이사 민도윤. 그게 너의 정체성이잖아. 그건 내 직업이니까. 내일도 내 직업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건 가연이 자기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하는 것이었다. 가연이 자기만의 세계를 갖는 건 원치 않았다. 가연은 그것을 알았다. 도윤아, 우리 그만하자. 뭐, 이혼하자. 도윤은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우리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부부싸움 좀 했다고 이혼? 갑작스럽지 않아. 나는 오래 생각했어. 가연은 서재로 가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다. 이혼 합의서야. 변호사랑 상담했어. 도윤은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다. 진심이야? 응. 이유가 뭔데? 이유? 너는 정말 모르겠어? 가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나를 소유하고 싶어 했을 뿐이야. 내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내, 내 커리어를 방해하지 않는 아내. 그게 내가 원한 전부였어.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는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으니까. 가연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필요에 맞춰봤을 뿐. 가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내가 변할게. 변할 수 없어. 너는 내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걸. 알았어.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다시. 늦었어. 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 이혼 서류에 서명해줘. 도윤은 서류를 펼쳤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다. 재산 분할은 반반이야. 이 집도 팔아서 나누자. 가연아, 제발. 도윤아, 우리 깨끗하게 끝내자. 서로를 위해서. 도윤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이게 현실인가? 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너, 이미 다른 사람 있어? 도윤이 물었다. 가연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이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내가 나를 찾고 싶어서야. 나를 찾는다는 게 뭔데? 너는 평생 이해 못할 거야. 가연은 펜을 꺼내 도윤 앞에 놓았다. 서명해줘.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 조용히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도윤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서류의 서명란을 봤다. 내가 봤을 때, 넌 내 인생에 더 이상 도움이 안 돼. 도윤이 입을 열었다. 뭐? 솔직히 말해, 넌 내 발목이야. 너랑 있으면 내 커리어가 흔들려. 가현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진심이야. 나는 이제 임원이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너 같은 아내는 내 이미지에 안 맞아. 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봤다. 내가 내 발목이라고? 응.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 잘 됐어. 나도 마침 생각하던 참이었어. 도윤은 펜을 집어들고 서류에 서명했다. 빠르고 단호하게. 이제 됐지. 우리 깨끗하게 끝내자. 가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침착했다. 그래. 잘 됐네. 집 정리는 다음 주까지 해. 난 호텔에 방 잡을게. 알았어. 도윤은 침실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30분 만에 큰 가방 2개를 챙겼다. 그럼 나 간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래. 현관문이 닫혔다. 가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서명된 이혼 서류를 내려다봤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드디어 끝났다. 이 고통스러운 관계가 끝났다. 가연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명 완료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몇 분 후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 제출하겠습니다. 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그중 하나가 꺼졌지만 다른 빛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가현도 이제 자신의 빛을 찾을 차례였다. 한 달이 지났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재산 분할, 집 매각,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가연은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3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가연은 본격적으로 가연 스튜디오를 키워갔다. 투자금이 들어왔고 직원 3명을 고용했다. 사무실도 마련했다. 성수동의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가연에게는 꿈의 공간이었다. 한편 도윤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이혼 사실은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임원으로서의 이미지가 중요했으니까. 어느 월요일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다가왔다. 이사님, 회장님께서 급히 보자고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무슨 일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래요. 도윤은 긴장했다. 회장이 직접 부르는 일은 흔치 않았다.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회장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여성이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차림의 여성. 앉으세요. 도윤 이사. 회장이 말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엘리나 윤 대표님입니다. 해외 투자사 대표이시죠. 안녕하세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여성이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민도윤 이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여성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가연이었다. 아니, 가연처럼 생긴 사람이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메이크업은 완벽했다. 네이비 수트에 하이힐. 예전의 가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가연이라고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여성이 차갑게 답했다. 저는 이번에 한진그룹의 주요 주식을 인수한 윤가현입니다. 가현이 아니라 윤 대표로 불러주세요. 도윤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회장이 말을 이었다. 윤 대표님께서 우리 그룹의 지분 15%를 인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사회에도 참여하실 예정이고요. 15%요? 도윤은 믿을 수 없었다. 한진그룹 지분 15%면 수백억 원이다. 가현이 어떻게 그런 돈을? 네. 해외 투자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했습니다. 가현이 침착하게 설명했다. 저는 유럽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최근 한국에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좋은 투자처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가연이 주주? 가연이 이사회 멤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가연이 서류를 꺼냈다. 경영진 쇄신 계획입니다. 일부 임원진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누구를요? 회장이 물었다. 가연은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름 5개가 적혀 있었다. 첫 번째 이름은 민도윤이었다. 이분들은 최근 사내 평판이 좋지 않고 경영 성과도 미흡합니다. 특히 민도윤 이사의 경우. 가연은 도윤을 똑바로 봤다. 사내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발언건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건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가연은 계속 말했다. 당신 이제 해고예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주주의 의견은 절대적이었으니까. 도윤 이사, 죄송하지만 윤 대표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저는 인사팀에서 퇴직 절차 안내할 겁니다. 오늘부로 업무 정리해 주세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꿈인가?
이게 현실인가? 방금 전까지 임원이었던 자신이 해고됐다. 그것도 전 부인에게. 윤 대표님, 잠깐만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 말 없습니다. 가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냉정하게 답했다. 이건 사적 감정이 아닙니다. 순전히 비즈니스 판단입니다. 하지만 업무에 복귀하세요. 아, 이제 업무가 없으시겠네요. 가연의 말에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회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모든 게 무너졌다. 직장 명예, 자존심.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소문은 이미 퍼진 듯했다. 도윤 이사 해고됐대. 진짜? 왜? 새로운 주주가 결정했대. 도윤은 자리에 앉아 개인 물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사진 액자, 펜, 노트북. 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갔다. 인사팀 직원이 다가왔다. 도윤 이사님, 퇴직 서류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네, 도윤은 기계적으로 서명했다.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서는 길. 로비에서 가현과 마주쳤다. 가현은 회장과 대화 중이었다. 도윤을 보고도 시선을 돌렸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가현은 정말로 변했다. 아니,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이 억눌렀던, 숨겨뒀던 그 모습을. 건물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다. 도윤은 박스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다음 날 뉴스가 떴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스타트업 CEO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 윤가현 대표 30대 여성 경영인으로 주목. 유럽 스타트업 출신 한국 시장 공략 나서. 기사 내용은 자세했다. 윤가현이 베를린에서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했고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가현 스튜디오를 론칭했으며 이번에 한진그룹 지분까지 인수했다는 내용. 사진도 실렸다. 세련된 수트를 입은 가현의 모습. 자신감 넘치는 미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30대에 이런 성과를 내다니. 한국에 이런 여성 경영인이 있다니 자랑스럽네요. 도윤은 기사를 보며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정말 가연인가? 자신이 알던 그 조용하고 소극적인 가연인가? 같은 날 또 다른 기사가 떴다. 한진그룹 전직 임원 내부 비리 연루 해임. 민도윤 전 이사 사내 윤리 위반으로 퇴출. 기사에는 사내 커뮤니티 논란도 언급되었다. 도윤의 사진도 실렸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었다. 도윤은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고 싶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이름, 명예, 커리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대학 동기였다. 도윤아, 기사 봤어. 괜찮아? 임원 자리 잃었다며.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가현이. 너 전 부인 맞지? 그 사람이 주주가 됐다고. 응, 세상에.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이야.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잔인한 현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보냈다. 하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한진그룹 전직 임원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독이 되었다. 해고됐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으니까. 일주일 후 겨우 면접 하나를 잡았다.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 자리. 연봉은 임원 때의 절반도 안 됐다. 민도윤 씨, 한진그룹에서 왜 나오셨어요? 면접관이 물었다.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해고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더 안정적인 분을 찾고 있습니다. 면접은 10분 만에 끝났다. 도윤은 건물을 나서며 무력감에 휩싸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시각 성수동. 가현 스튜디오 사무실은 분주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가현은 회의실에서 투자자들과 미팅 중이었다. 다음 분기 목표는 매출 10억입니다. 유럽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고요.
한진그룹과의 협업 프로젝트도 논의 중입니다. 투자자들은 만족스러워했다. 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 몰랐습니다. 추가 투자도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성수동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 가능성, 기회, 미래.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경제 전문지에서요. 일정 확인해서 잡아줘. 네. 그리고 한진그룹 회장님께서 식사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주 괜찮을 것 같아. 스케줄 조율해줘. 가연은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여유롭지만 바빴다. 행복하게 바빴다. 한 달 후, 도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저축은 바닥나고 있었고 호텔비도 부담스러워졌다. 결국 대학 동기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다. 도윤아, 미안한데 집세 좀 보태줄 수 있어? 응, 알았어. 도윤은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은 200만 원이 채 안 됐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연봉 2억을 받던 사람이 저녁 동기와 술을 마셨다. 도윤아, 너 진짜 어떻게 된 거야? 가연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나도 몰랐어. 결혼했을 때는 어땠는데? 조용했어. 그냥 평범한 주부 같았어. 근데 알고 보니 유럽에서 회사 운영했었고 투자까지 받았고. 응, 도윤은 술잔을 비웠다. 내가 가연을 잘못 봤어. 아니, 제대로 보지 않았어. 그렇게 무시했어? 무시한 건 아닌데. 그냥 내 기준으로만 봤어. 내가 원하는 아내의 모습으로만. 그래서 가연이가 떠난 거구나. 응, 그리고 복수한 거지. 동기가 고개를 저었다. 복수라기보다는 자기 인생 찾은 거 아닐까. 내가 억눌렀던 거 풀어낸 거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이었으니까. 자신이 가연을 억눌렀다. 자신의 그림자 속에 가뒀다. 그리고 가연은 탈출했다. 더 높은 곳으로. 다음 날 도윤은 가연 스튜디오 앞을 지나갔다. 우연히 그쪽 동네를 가게 되어서였다. 유리창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다. 깨끗하고 세련된 공간.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고 가연은 회의실에서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자신감, 여유, 빛.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저게 진짜 가연이었구나. 자신이 알던 가연은 가짜였다. 아니,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였다. 진짜 가연은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었다. 도윤은 발걸음을 돌렸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너무 부러워서, 너무 후회돼서. 3개월이 흘렀다. 봄이 왔다. 가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브랜드 이름은 리나스. 부활 개헌 초기를 조합한 이름이었다. 재탄생, 자신의 이름, 그리고 시작. 론칭 행사가 열렸다.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 2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다. 투자자, 사업 파트너, 언론사. 무대에 가연이 올랐다. 네이비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빛났다. 안녕하세요. 가연 스튜디오와 리나스의 대표 윤가연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연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저는 한때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살았죠. 청중이 집중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배신은 가장 좋은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 거라는 것을. 다시 박수가 터졌다. 더 크고 더 길게. 리나스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되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이 브랜드를 바칩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연은 로비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도윤이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들어올 수 있었다. 행사가 공개였으니까. 도윤은 멀리서 가연을 바라봤다. 가까이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가연은 도윤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가연은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다른 하객과 대화를 이어갔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알았다. 더 이상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가연의 세계에서 자신은 이미 지워졌다는 것을. 도윤은 조용히 갤러리를 나왔다. 밖은 따뜻했다. 봄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차가웠다. 후회로 가득했다. 내가 그때 달랐다면, 내가 가연을 제대로 봤다면, 내가 그녀를 존중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도윤은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구직 활동은 여전히 실패의 연속이었고 친구 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다.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메인 화면에 가연의 인터뷰 기사가 떠 있었다. 윤가현 대표, 여성 경영인의 롤모델로 떠올라. 기사를 클릭했다. 인터뷰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었다. 대표님,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자신을 믿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 사는 것. 힘든 순간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힘든 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배신도 실패도 모두 배움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성장하는 거죠. 제 한계를 시험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기사 마지막 부분에 가연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다.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은 어땠을까?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을까? 아니었다. 자신도 결국 남의 기준으로 살았다. 회사의 기준, 사회의 기준, 남들의 시선. 진짜 민도윤은 어디에 있었을까? 도윤은 알 수 없었다. 한 달 후, 도윤은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다. 마케팅 실무자 자리였다. 연봉은 4천만 원. 임원 때의 5분의 1도 안 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살아야 했으니까. 첫 출근 날 도윤은 작은 사무실에 앉았다. 책상은 파티션으로 나뉘어 있었고 동료들은 모두 20대 후반이었다. 안녕하세요. 민도윤입니다. 아, 신입이시구나. 반가워요. 신입. 38세의 신입이 되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밥을 먹었다. 도윤 씨 전에는 어디 다니셨어요? 한진그룹 다녔어요. 헐, 대기업이네요. 왜 나오셨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다. 회사 생활은 낯설었다. 명령하는 위치에서 명령받는 위치로. 결정하는 사람에서 실행하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지려 애썼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퇴근길에 서점에 들렀다. 경제 섹션을 둘러보다가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표지에 가연의 사진이 있었다. 책 제목은 나를 되찾는 용기였다. 부제는 윤가현의 재탄생 이야기. 도윤은 책을 집어들었다. 뒷표지에 소개글이 적혀 있었다. 한때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의 빛이다. 도윤은 책을 펼쳤다. 프롤로그를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내가 나를 잃고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복수의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재탄생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도윤은 책을 덮었다. 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직은. 서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이제 도윤은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방.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방에 들어와 불을 켰다. 좁고 어두운 공간.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결국 답은 하나였다. 처음부터였다. 가연을 만났을 때부터. 아니, 가연을 대했던 방식부터. 도윤은 가연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소유하고 싶었을 뿐.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아내가 필요했을 뿐. 가연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몇 주 후, 도윤은 우연히 가연을 마주쳤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였다.
가연은 누군가와 미팅 중이었다. 외국인 2명과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밝은 미소. 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다.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부끄러웠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가연은 도윤을 보지 못했다. 아니, 봤을 수도 있지만 모른 척했을 수도 있다. 도윤은 카페를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모든 게 반대가 됐을까? 예전에는 자신이 위였고 가연이 아래였다. 이제는 가연이 위고 자신이 아래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건 가연은 행복해 보였다는 것. 자신 없이도 아니 자신 없어서 더 행복해 보였다는 것.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38세 남자. 지친 얼굴, 빛 잃은 눈. 예전의 자신감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누구지? 민도윤은 누구지? 한진그룹 임원이 아니고 서울대 출신이라는 타이틀도 이제 의미 없고 그럼 남는 게 뭐지? 도윤은 답을 찾지 못했다. 평생 타이틀로 살았으니까. 진짜 자신이 누군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날 밤 도윤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나는 오늘 전 아내를 봤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나는 어두웠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구나. 이게 내가 만든 현실이구나. 후회한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도윤은 펜을 내려놓았다. 답은 없었다. 그저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6개월 후, 가연은 경제 잡지 인터뷰를 했다. 유명한 PD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윤가연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바쁘시죠?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저희 브랜드를 좋아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연은 잠시 생각했다. 제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요.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제 마음의 소리를 따른 것.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쉽지 않았어요. 특히 주변에 반대가 있을 때는 더 힘들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반대가 있었나요? 가연은 잠시 망설였다가 답했다.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떠났어요. 그 관계에서. PD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신가요? 네.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가연은 계속 말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실패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 자신을 선택한 용기 있는 결정이었죠. 힘든 순간도 있으셨을 텐데요. 물론이죠. 밤마다 울었고 제 선택이 맞는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전 남편분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가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그 너머에 도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차이였어요. 당신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았고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따랐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어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진심으로.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는 자유로워요. 인터뷰가 끝나고 방송이 나갔다. 수백만 명이 시청했다. 댓글이 쏟아졌다. 진짜 멋있다. 이런 여성이 롤모델이다. 나도 용기를 얻었어요. 도윤도 그 방송을 봤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가연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다.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도윤은 TV를 껐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후회의 눈물이었다. 자책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연은 떠났다. 더 높은 곳으로, 더 밝은 곳으로. 도윤은 어둠 속에 혼자 남았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일기를 썼다. 나는 오늘 깨달았다.
내가 잃은 건 아내가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가연은 그것을 알았다. 자신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도윤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늦었지만 시작해야 한다. 도윤은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희미한 빛이었지만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도윤도 언젠가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도해야 했다. 살아야 했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진짜 민도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2년 후, 가연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다. 직원 50명, 연 매출 100억. 유럽과 미국에도 지사를 냈다. 가연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이 되었다. 어느 봄날, 가연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혼자 걷는 시간이 좋았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다.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다. 누군가 옆에 앉았다. 고개를 돌리자 도윤이었다. 2년 만이었다. 도윤은 많이 변해 있었다. 살이 빠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겸손해 보였다. 가연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윤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가연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윤 대표님. 우연히 뵈서 인사하고 싶었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 네, 잘 지냅니다.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침묵이었다. 도윤이 입을 열었다. 나 많이 반성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미안해. 진심으로. 가연은 도윤을 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다. 하지만 가연은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사과받았습니다. 그럼 이만. 가연이 일어서려 하자 도윤이 말했다.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연은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왜? 나 많이 변했어. 진짜로. 당신이 변했든 안 변했든 상관없어요. 가연은 도윤을 똑바로 봤다. 나는 이미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당신 없는 인생을요. 하지만 우리는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2년 전에.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가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 씨,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진심으로. 하지만 다시 함께할 생각은 없어요. 왜? 나는 행복하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연은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당신도 행복 찾으세요. 진짜 당신 자신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만의 기준으로. 윤 대표님. 안녕히 계세요. 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도윤은 벤치에 혼자 남았다. 가연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끝이었다. 진짜 끝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가연이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가연의 말처럼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도윤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가연과는 다른 방향. 각자의 길로. 하늘은 맑았다. 봄바람이 불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 가연에게도 도윤에게도.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봄이었다. 1년 후. 가연은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회의실에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포브스 선정 아시아 영향력 있는 여성 30인에 선정되셨습니다. 그래요? 영광이네요. 가연은 담담하게 답했다. 예전 같았으면 기뻐 날뛰었을 텐데 이제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성공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진짜 성공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임을 알았으니까. 저녁 가연은 혼자 집에 돌아왔다.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
넓고 조용한 공간.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수많은 빛들. 그중 하나가 자신이었다. 그리고 어딘가에 도윤도 있을 것이었다. 그도 자신의 빛을 찾았을까? 가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바랐다. 도윤도 행복하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연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확인했다. 일본 시장 진출 계획. 바쁘지만 행복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였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었다. 누군가는 사랑을 이용해 성공을 꿈꾸고 누군가는 상처를 딛고 다시 시작한다. 끝이 보일 때마다 인생은 다시 묻는다. 당신은 진짜로 자신을 선택한 적이 있나요? 윤가현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